자, 안녕하십니까. 11월 15일 수요일 이슈맨의 마감 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중에 포항 지역의 지진이 좀 있었습니다. 개인 SNS 통해 가지고 피해 사진 부분들 올라왔는데, 혹시 방송 들으신 분이나 지인분들은 큰 피해가 없어졌으면 하는 바람 부분들이 있다는 거 먼저 좀 얘기를 드리면서 마감 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 제목은 이렇게 좀 정해봤습니다. 코스닥 개인 매도가 장중에 종가당 항해에서 5천억이 나왔습니다. 지난주 해서 지금 월추 이번 주까지 이 추세로 나가면 개인 창구 쪽에서 거의 2조 원에 가까운 자금이 좀 나올 것 같아요. 상당히 강한 매도세이고, 또 이에 반해서 기관 쪽에서의 매수세도 상당히 좀 가파르게 좀 진행이 좀 되고 있죠. 길싸움 부분들이, 그러니까 수급의 길싸움 부분들이 좀 진행이 좀 되고 있습니다. 연기금이 한 400억 정도 포함해서 기관 쪽에서 3,500억 정도, 외국인은 2천억은 안 되지만 거의 2천억 가까운,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5천억 매도한 거에서 기관과 외국인이 그대로 물량을 받아가는 형상.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아리송한 부분들이 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보면 코스피 시장은 약간의 변동성이 크죠. 제가 지난주부터 코스피 시장은 숨고르기 파동이 될 수 있다. 다음 달까지 선물 동시 만기까지 이 여파가 갈 수 있는 가능성을 일단 열어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글로벌 매크로 부분들은 아침 브리핑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의 경제지표, 중국의 경제지표, 그 다음에 특히 세제개혁안이 18일 정도 회기 남은 거에 대한 불확실성, 이로 인해서 조선건설, 기존의 경기 민감도 철강, 전기전자, 기계, 소재 이쪽 조정 포함 부분들은 세제 개혁안에 진행되지 않고 지연되는 이런 불확실성 부분들로 인해서 이제까지 상승 부분들, 그리고 코스피 지수도 신고가 파동 부분들이 이어서 기간 조정, 가격 조정 부분들이 좀 진행됐죠. 그래서 코스피는 2,500선 정도까지 하회 가능성 일단 열어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열어두고, 그래서 1순위는 시장의 수급이 좀 쏠리고 있는, 오늘 여기서 우리가 볼 부분이 뭐냐면, 전에 삼성전자 케이스하고 좀 비슷하게 보시면 돼요. 코스피 시장이 올해 2,500선, 2,500 이상의 돌파 파동을 만들었던 가장 근본적인 상승 파동의 원동력은 삼성전자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코스닥 지수를 거의 조금만 더 올라가면 800포인트 가까운 이 상승 파동을 만들고 있는 원동력은 신라젠이라든지 HLB라든지 셀트리온, 이쪽 제약 바이오테크놀로지 관련된 연관성 있는 종목군들이 현재 코스닥 지수의 급등을 일으키고 있어요. 전에 삼성전자의 주가 반등 부분이 나왔을 때하고 비슷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기존의 주도주군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이렇게 강한 5천억 이상의 매수가 들어오는데 한쪽으로 너무 쏠리느냐, 아니면 그 매수세가 확산이 되느냐, 이 갈림길에 좀 서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그 지수가 조정받으면서 기존의 상승파동을 일으켰던 경기 민감주, 건설, 철강, 전기전자, 조선기계는 손고르기 파동 부분 나오고, 최근에 우리가 지난주 여러분들 주간 브리핑에서 주간 이슈 정리에서 초대형 IB 관련된 부분에서 강조를 많이 해드렸죠. 그리고 그 대표적인 케이스 한국금융주주가 단기 금융업 부분에 진출됐고, 이건 어떻게 보면 정부 정책에서 규제 완화 사이클 부분들이 들어가는 섹터죠. 여기에 이제까지 움직이지 못했던 홈쇼핑, 통신주들이 반등하는데, 기존에 올라갔던 종목군은 차익 부분들이 챙긴 파동이 나오고, 밑에서 올라온 종목도 끼맞추기가 나오죠. 자, 이런 코스피 시장에서 이런 순환매 파동 부분이 나오는데, 자, 코스닥은 어떻게 될 것인가? 기존 주도주고는 제약, 바이오테크놀로지, 헬스케어 관련된 셀트리온, 신라젠, 그 다음에 HLB 이런 종목군들이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케이스의 종목군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오후장에 계속 신라젠이라는 종목군들 흐름을 보니까, 우리가 요즘에 상한가 제도가 30%로 확대가 되면서 시가 대비 10%마다 이렇게 약간 과열 방지 차원에서 동시효과 부분들을 잠깐 받고 다시 재매매 부분들을 시작하죠. 오늘 신라젠이 그랬어요. 아침부터 천천히 올리더니 10% 오후장에 넘어선 다음부터 차익 매물이 급격하게 나오면서 음봉으로까지 바뀐 다음에 다시 또 올렸어요. 그래서 장중에 위아래 진폭 부분들은
거의 30% 이상의 진폭 부분들이 좀 나오기 시작했어요. HLB는 3% 정도, 셀트리온도 뭐 신고가 봤는데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는 셀트리온 시어 이런 종목군들로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관심 가는 거는 시장이 코스닥 쪽에 주도주고는 저쪽 신라젠이나 이쪽 종목군들이니까 저기는 옆으로 횡보만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신라젠이 10만원이라는 가격대, 만원대부터 시작했어요. 만원대부터 거의 시작해서 10만원이 이제 10배가 올랐어요. 10배가 됐어요. 10배가. 자, 그러면 이제 가격장, 10만원이라는 가격장, 그리고 10배 이상 올라왔다는 이 저항 부분들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추가 반등이라든지 개인 투자자의 영역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좀 쉬어가는 파동이라든지 옆으로 횡보하는 파동 부분들, 약간 뭡니까? 숨고르기 파동. 근데 뭐 조종폭 자체는 우리가 이제 여기서도 보면 신라젠 같은 경우 오늘 시가 기준으로 또 그 기준가를 계속 상향합니다. 신라젠 같은 경우는 어제 시가 기준 부분을 했을 때 그 추세를 깨지 않으면 그대로 홀딩. 오늘 기준으로 신라젠 같은 경우에도 오늘 시가 기준 부분들의 어떤 최소한 어제 그 종가 오늘 시가 정도의 기준가 부분을 잡고 그 이상이면 추세 자체가 왜 수급 자체가 지금 좋기 때문에 수급 자체가 지금 5천억 정도 들어오는 거면 상당히 강하게 좀 들어오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예전에 2000년대도 이런 파동 부분들이 좀 나왔고, 외국인과 기관이 단기적으로 정책 기대감 상당히 광범위하게 진행이 좀 되고 있어요. 세제 개편과 관련된 부분들이 첫 번째고, 그리고 여기에 그 자본혁신, 아예 근본적인 금융체제 부분들에 대해서 법상으로 변화되는 폭 부분들을 지금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다음 달 이런 내용 부분들이 발표될 때까지 여기에서 이제 글로벌 매크로가 얼마나 조용하게 끝나느냐,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통상적으로 보면 그 1월 달에 신년 효과 CS까지 해가지고 확산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기적으로 그때까지, 아니 다음 달 선물없이 동시 만기 때까지 연장이 될지, 아니면 1월 달 그 신년 효과 때까지 연장될지, 이것은 추후에 수급 강도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체크를 할 거고, 그래서 중요 포인트 부분들은 뭐냐면 바이오 테크놀로지, 그 다음에 이쪽 그 헬스케어 부분이 코스닥의 메인 주도주군인 건 계속 유지해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단지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더 많은 수익 부분들을 올리실 수 있는 이 매매 영역 자체가 상당히 한정되어 있는 섹터에 매수가 들어오는데 이게 좀 확산이 되느냐, 이게 지금 갈리길 부분들이 있어요. 코스피는 숨고르기 파동 부분들이 지금 들어가고 있고, 숨고르기 파동 부분들은 신고가 나왔기 때문에 정고점에서 눌림목 부분들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거고, 그것은. 그리고 그 상에 매크로 상에다 보면 유가도 지금 좀 불안하죠. 중동 지역도 불안하죠. 미국의 세제 개편한 부분도 불안하죠. 중동의 경기 지표 부분도 단기적으로 하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것은 미국의 세제 개편과 관련된 부분하고 부채 한도 협상 관련된 부분들이 12월 달까지 논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거에 인해서 위험자산의 회피 현상 부분도 약간 현재 단기적으로 커질 가능성 자체가 커요. 그래서 코스피 지수는 횡보나 조정, 글로벌 전체적으로 좀 조정받는 파동, 그리고 아침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달러 인덱스는 91선 정도까지 하회되는 파동 부분이 나오면 그때 관심권을 두겠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제 코스닥의 여기는 틈새 시장이에요. 틈새 시장. 글로벌 매크로가 전체적으로 우상향 부분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이제까지 상승 부분들이 필요하다 보니까 쉬는 과정 중에 코스피와 코스닥하고 이 갭 차이가 상당히 컸죠. 그래서 코스피는 옆으로 횡보하고 쉬는 구간에 코스닥은 정책적인 기대감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되면서 수급으로 당기는 거예요. 수급으로 당기는 거예요. 향후에 대한 여기 뭡니까? 125조가 연기금의 우리나라 주식 투자 비중인데 여러분 3조가 안 돼요. 연기금이 투자했던 코스닥 자금이. 근데 이 자금이 물론 향후에 이제 법 관련된 부분들은 논의를 좀 하겠지만은 거의 10조 가까운 금액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코스닥 실적 좋은 종목, 시총 상위 종목분들 당연히 끌어올리겠죠. 당연히 올라가는 거예요. 당연히. 금액 자체가 물론 한꺼번에 들어오는 건 아니지만 어차피 포지션 부분들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셀트리온도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주가총액 상승 부분들이 진행되면 저쪽 어딘가 코스피로 이전되는 효과 부분들이 미리 선반영 부분 나오죠. 코스닥도 그런 차원에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 주 후반 부분에는 자, 주도주군은 계속적으로 바이오테크놀로지나 헬스케어 섹터 부분 주도주군, 여기에 코스닥의 개인 매도가 5천억 정도, 최근 일주일 정도에서 거의 한 1조 5천억 이상 정도의 엄청난 자금이 들어왔고, 반대로 외국인과 기관은 이 물량 부분들을
다 받았습니다. 두 세력이 지금 붙었어요. 그래서 휴먼 인덱스라는 말은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괜히 정부 정책에 중앙은행의 반기를 들 필요 없고, 정책의 반기를 들 필요 없고, 수급의 반기를 굳이 들 필요는 없습니다. 추세에 따라가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 드리고, 여기서 이제 반도체라든지 장비, 테크놀로지, 4차 산업혁명 관련 종목군들이 계속 뭡니까? 제약 바이오 테크놀로지 부분들이 이렇게 막 장중에 출렁거릴 때 이쪽 종목군들은 뭔가는 모르겠지만 조금씩 스위칭되는 저가 매수 부분들이 들어오는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체크가 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의 매수세 부분, 개인의 매도가 최고점을 찍고 반대로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가 최고점을 찍는 사이에 코스닥 기존의 주도주 플러스 알파 종목군들이 추세 상승 부분들을 이끌 수 있는 기간이 이번 주 후반부터 진검승부가 시작될 수 있는 가능성 열어두시면서 11월 15일입니다. 11월 15일 포항에서 다시 한번 큰 그 피해가 없으시기를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이슈맨의 11월 15일 마감 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그 알람 설정 관련된 부분들 어제 그 삼성 관련된 녹화 뒷분에 알람 설정할 수 있는 방법을 올려드렸습니다. 동영상은 PC 버전만 되는 것 같습니다. 모바일 버전 동영상이 에러가 나는 걸로 되는데 PC 버전에서는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걸로 보였으니까 혹시 알람 설정 관련된 부분에 궁금하신 분들은 동영상이라든지 어제 삼성전자 뒷부분에 제가 구두상으로 설명드린 내용이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면서 날씨가 추우니까 감기 조심하시고 내일 아침 이슈맨의 아침 브리핑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